네, 이제 보증금의 우선 변제인데요. 하나만 좀 보충할 게 있어서요.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자,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명의신탁 이제 부동산 신명법을 배울 거예요. 그럼 명의신탁에서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약정도 결국은 계약이에요. 계약이라는 표현 대신에 약정이라는 걸 쓴 거고요. 등장하는 사람은 신탁자,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가 있어요. 명의 수탁자, 명의 신탁자. 그리고 명의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항상 명의 신탁하게 되면 명의 신탁 약정 그리고 명의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생각하십시오. 수험생 입장에서. 명의신탁 약정이면 명의신탁 약정, 그 다음에 명의신탁적 수탁자 명의의 등기.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실명법이 적용됩니다. 실명법이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기초한 등기 또한 효력이 없다. 그 기본적인 포맷이에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명탈 아니면 조세포탈 아니면 기타 법령의 제한을 해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종중과 그 다음에 배우자와 종교단체 사이에 관련한 명의신탁 약정은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경우에는 약정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 또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원칙일 때는 약정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약정에 기초한 등기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록 등기는 돼 있지만 이 등기가 효력이 없으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등기 효력이 없으니까 순탁자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등기는 했지만 소유자가 아니다. 등기 효력이 없다는 그거잖아요.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은 채권 행위, 그다음 물권 행위가 있고 채권 행위가 유효하고 그다음에 물권 행위 중에는 물권적 합의가 유효와 그 등기가 효력이 있어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등기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물권 행위는 물권적 합의와 그다음에 유효한 등기가 있었는데 등기가 없잖아요. 등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비록 등기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탁자가 외형상 소유자임을 기초로 해서 거래가 발생하는 겁니다. 거래 관계가. 그런 일이 발생이죠. 외형상. 또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잖아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사람을 소유자로 전제한 처분행위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래한 자를 해치기 때문에 보호규정 등을 이런 개념 어디서 배웠죠? 민법 시간에 우리가 제3자 보호규정, 계약 해제 제3자 보호규정, 그다음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서 선의 제3자는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 그런 걸 배웠지 않습니까? 부동산 실명법에도 그걸 둔 거예요. 이 사람이 외형상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의 외형상 소유자인 것을 이 외관을 믿고 거래에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제3자는 비록 이 등기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게 제3자 보호 규정이에요. 그럼 그 제3자가 누구냐가 이제 쟁점이 되겠죠. 그러면 외형상 형성된 권리가 외관을 믿은 거잖아요. 이 외관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는 등기 등과 같은 대세적 이루기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등기와 같은 그런 권리를 취득해요. 해제처럼. 근데 그 중에 등기는 돼 있지 않지만 주택임대차법이 정한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여기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마치 임차권이 등기된 것이 취급한다고 했죠. 그리고
해제의 경우에서도 그런 사람 보호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부동산 신명법이 적용돼요. 비록 등기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등기를 믿고 거래한 다음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를 갖추거나 아니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제3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제3자에 해당돼요. 대항력 요건을 갖춘 제3자도. 그 결과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는 거죠. 이런 경우 배우잖아요. 비록 등기부상 소유자가 있지만 실질적 소유자, 이걸 법률상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법률상 소유자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소유자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간 생략형 아니면 계약 명의신탁일 때는 신탁자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 경우는 매도인이에요. 그래서 실질적 소유자는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매도인이거나 아니면 신탁자예요. 그러면 외관과 실질이 다르잖아요. 그 경우에는 소유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우리 배웠잖아요. 등기의 외관상과 외형상 등기와 소유자와 실질의 실제관계 부합되지 않았을 때는 법률상 소유자는 그 방해를 하고 있는 사람, 즉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 청구권 214조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죠. 그 사람과 아니면 이 소유자를 전제로 해서 새로운 거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한 경우에 이 사람들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을 보여줍니다. 대항력을 갖추니.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보호받는다. 그게 첫 번째 쟁점이고 따라서 이 수탁자 명의 등기가 말세되고 뭐 소유권이 복귀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부동산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양수인에 해당돼요. 양수인에 해당돼서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게 적용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보호를 받습니다. 나중에 실명법 할 때 또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보증금의 우선 면제. 제가 지금까지 자소서 공부를 하면서 길잡이를 그대로 읽는 경우는 없었어요. 대부분 제가 발췌를 해서 했는데 보증금의 우선 변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물권, 채권의 개념들, 가장 중요한 민법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개념들을 설명했고 또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반복 겸 그리고 이해의 학습에서 한번 길잡이를 그대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증금의 우선 변제. 먼저 항상 생각하는 보증금에 관련된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임차인의 임대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채권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에는. 자,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제3자의 경매가 된 경우 우리가 이제 대항력권을 먼저 생각할게요. 우선 변제가 왜 들어왔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 얘기 뭐죠?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고 그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낙찰자가 향후에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줘요. 그 의미인 겁니다. 별다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다. 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대부분 대항력도 갖추면 결론은 대항력을 갖추면 우선 변제 효력도 있는데 열의 9 아니 100명의 99명은 가만히 있습니다. 당연 승계 규정 때문에. 그리고 낙찰자도 당연히 당연 승계를 전제로 해서 입찰금을 정할 때도 보증금을 공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매수인, 경매 절차의 매수인, 지금 낙찰자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매수인은 이제 더 이상 소유자예요. 그리고 지금 목적물, 소유권의 대상인 목적물 누가 점유하고 있죠? 임차인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는 목적물의 점유자인 임차인을 상대로 뭘 할 수 있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임차인이 단서에 따르면 소유자가 점유자의 상대로서 반환 청구하게 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다예요. 이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경우는 물권에는 용의물권이 있어요. 그렇죠? 뭐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용의 물권적 권능에 대해서는 민사 집행법에 따라 기준이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면 낙찰자가 인수를 하고 이유면 소멸된다. 등기대 임차권 같은 경우는. 그런데 대항 요건에 관련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법상의 대항 요건만 갖춰야 돼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어요. 따라서 그 점유한 권리에는 용의 물권인데 용의 물권 중에서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거거나 아니면 등기대 임차권도 이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거나 아니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 대항 요건을 대항력 취득한 시점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겠죠. 점유한 권리에 해당돼요. 그런데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반환 청구에 거절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임차인은 그렇게 되면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반환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적물을 이제 낙찰자에게 매수인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뭐가 남죠? 임차인은 보증금의 문제가 남잖아요. 만약에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양수인, 낙찰자가 임차인에 돌려주겠지만 대항 요건 없는 경우는 누구 상대로 해야죠? 매수인 상대로 할 수는 없고 누구 상대로 해야 돼요? 임대인을 상대로 해야 돼요. 근데 임대인은 자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만큼 자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사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받아내는 것이 원칙인데 경매를 당한 임대인이 과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을 기회가 위험이 커지는 거죠. 못 받을 위협이. 그래서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해야만이 갖춰야만이 국민이 편안하게 주거의 생활에 안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제 뭐가 이게 문제의식입니다. 이때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유할 필요성이 있고 만일 예컨대 민법상 임대차 등기가 거래 관행상 활성화되었다면 우리가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만약에 임대차 등기가 활성화됐다면 그 등기대 임차권은 용의권적 권능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단 담보권적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뭐라고 써요? 등기대 임차권은 물권과 보라고 하죠. 물권과. 근데 그 내용은 사실상 전세권이에요. 이 표현이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표현을 써요. 등기를 하게 되면 비록 등기대 임차권이 채권이다 하더라도 임차권이 등기가 되더라도 여전히 채권이에요. 채권이지만 등기된 임차권은 물권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권도 전세권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활성화되면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천적인 구제 방법은 그럼 어떻게 낙찰자로부터 돈 달라는 얘기 못 하잖아요. 매수인. 그리고 임대인은 자력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돈을 받아야 할지. 실천적인 실현 가능한 구제 방안이 이제 고민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는 게 뭐냐면 경매 절차의 매수인, 즉 낙찰자가 집행법원에 납부한 매각대금에서 임차인하고는 보증금을 수령하게 하는 것이 이제 실천적인 방안인 거예요. 그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 임대인 상대로 해서 이론적으로 임대인 사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지만 이 사람 무자력이기 때문에 돈 받을 가능성이 없고 매수인이요. 낙찰자는 대항력이 없으면 그 사람도 줄 없어요. 방법은 배당금에서 받는 거예요. 매각대금에서. 근데 매각대금은 어떻게 하죠? 배당 순서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구분되고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순서에 따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일반 채권자의 선이에요. 우선 변제 효력이 없어요. 여기 써 있어요. 그러면 일반 채권자 순서에 있으면 돈 받을 일의 확률이 높다, 낮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 보증금에 있어서 우선 변제 효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변제 효력을 주는데 무조건 1순위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 사람이 저당권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만약에 무조건 임차인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특혜를 주게 되면 저당권이 활성화될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 효력만 준 것뿐이지 최우선 아니에요. 그 얘기는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효력 부여하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에 대해서만 우선해서 변제받았습니다. 받아서 선순위가 있으면 그 사람 먼저 받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해결할 쟁점이다. 그러니까 매각 득음에서 임차인 하여금 보증금 수령하게 하려면 선결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차인의 임대인이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순히 채권자, 일반 채권자 지위에서 민사집행법상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없고, 무슨 얘기냐면 일반 채권자는 단순히 채권자 지위에서 배당 순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행 권한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 소송을 제기해서 그 집행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선 변제 효력 있는 저당권자는 별도의 배당료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 순위에 들어가요. 그게 저당권의 우선 변제 효력의 특징이에요. 근데 채권자는 못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임차인이 배당에 참가하더라도, 배당에 참가, 단순히 채권을 갖고 있는 주위에서도 배당에 참가하더라도 일반 채권자에 불과하여 우선 변제자 효력을 갖는 담보물권자 등과 관계에서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결할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지금 본 겁니다. 자신의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개연성이 높다. 즉 일반 채권자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 지위에서 그 배당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사집행법이 정한 사람들만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어요. 담보물권자들은 바로 들어가요. 하지만 일반 채권자는 집행권원 등이 필요해요. 또 하나, 설사 이 사람들이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반 채권자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 효력선이 아니라 후순위, 이쪽 일반 채권자 지위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으면, 머무르면 자신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한편 부동산인 주택은 대표적인 저당권 등과 같은 담보물권의 대상이고 실제로도 주택의 교환 가치를 담보로 한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있고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존 처분 내지는 집행, 예컨대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보호뿐만 아니라 저당권자,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같은 이해관계 내 이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증과 관련해서 보호하는데 주택과 관련해서는 다른 이해관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임차인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도 해줘야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컨대 그 다른 사람이란 저당권자,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쓴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을 다 정리한 겁니다. 이에 주택임대차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적 효력을 인정하였는데, 즉 일단은 우선 변제 효력을 인정해야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의 횟수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 출발점은 이 문제 해결은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데, 이는 채권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증권을 사실상 저당권처럼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변제적 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 효력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물건은 뭐죠? 저당권이기 때문에. 이해 수단입니다. 이렇게 대항 요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어떻게 된다? 사실상 저당권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이 항상 최우선 아니잖아요. 저당권이 여러 개 있으면 자기보다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뿐이지 선순위자에서는 순위가 밀린다. 그 개념 때문에 제가 저당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른 데서 강의를 하다 보면 무조건 우선해서 받는 걸로 좀 착각을 하십니다. 단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거고, 우선 변제 효력을 갖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순서에 따라 정하는데 그 순서는 뭐죠? 시간 순이에요. 자, 이에 대해 학생의 판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정 담보물권의 성격을 갖거나, 다른 표현으로는 주택 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 담보물권 하잖아요.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갖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는
법정 담보권, 저당권 아니지만 사실 저당권자 취급한다는 표현은 근거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법정 담보물권 성격이나 아니면 담보권의 유상 권리다.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잖아요. 자, 수험생 입장에서는 저당권이라 생각하고 관련 내용을 학습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저당권의 핵심은 뭐죠? 우선 변제적 효력인데 이는 중요합니다. 후순위 권리자나 즉 후순위 권리자는 뭐냐면 우선 변제 효력을 갖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고 그 중에 줄을 세보니까 자기보다 선순위에 있을 수도 있고 후순위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후순위에 대한 이 후순위 권리자는 선후가 따진다는 얘기고 그 논리의 개념 전제는 뭐냐면 우선 변제 효력을 갖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기타 채권자, 일반 채권자입니다. 우선에 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취지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것은 예컨대 동일한 부동산에 3명의 저당권자가 있을 경우 이들의 순위는 등기부상 순위 번호에 따라 정할 것이다. 근데 등기부상 순위 번호는 결국은 시간적 순서예요. 접수를 누가 먼저 했냐예요. 1순위 저당권자는 2순위 저당권자 및 3순위 1순위 저당권자 기준할 때 후순위 권리자는 누구 있어요? 2순위하고 3순위잖아요. 1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인 2순위와 3순위 저당권자보다 2순위는요. 이 사람 기준했을 때 후순위 권리자는 누구예요? 3순위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갖는 임차인은 마치 저당권자인 것처럼 간주하여 다른 저당권자와 그 순위를 정하면 될 것인데 그렇겠죠. 이 임차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그 권리가 표시된 것은 아니다. 지금 등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에 가름하는 방법으로 공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에 나오는 앞선 예는 다 저당권이기 때문에 다 등기부에 공시가 되잖아요. 하지만 임차인의 경우는 등기부상 권리가 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위 번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 순위 번호에 가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는 접수일자를 임차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제 임대차법에서 대항요건 일자와 확정 일자 중 늦은 일자를 비교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저당권에는 접수번호를 기준하지만 임차인은 어떻게 한다? 주택임대차법상에 적용된 임차인은 대항요건 일자와 그 다음에 확정 일자 중 늦은 일자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대항요건 이 내용은 대항력을 취득한 일자예요. 그러면 대항요건이 취득하면 어떻게 하죠? 이사 및 전입신고를 갖춘, 그러니까 이사도 되고 전입신고를 갖춘 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다음 날의 표현이 없어요. 이 날짜와 이 날짜를 비교해서 늦은 일자. 늦은 일자와 저당권의 접수일자를 비교해서 선후를 따진다는 겁니다. 예컨대 6월 2일 날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요. 이게 거래에서 보통의 경우죠. 이게 정상적인 대부분의 거래는 이사 당일날 전입신고를 하고요. 전입신고 주민센터에 가시게 되면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확정일자까지 알아서 해줘요.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정일자를 안 찍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데 우선 변제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대항력권과 관련된 날짜는 이사 전입신고죠. 자 이사 며칠 날 했어요? 6월 2일 날 하고 전입신고 6월 2일 날 했어요. 그러면 이사도 하고 전입신고 되는 날은 며칠이죠? 6월 2일이에요. 그 다음날 며칠이죠? 6월 3일이에요. 확정일자는요? 6월 2일이잖아요. 이 둘 중 날짜 늦은 날짜 몇째요? 6월 3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저당권의 접수일자와 비교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저당권은 며칠에 특정이 됩니다. 만약에 6월 1일 날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6월 3일 날 했어요. 확정일자도 6월 3일 날 껴요. 자, 이사 6월 2일, 전입신고 6월 3일이에요.
이사를 6월 1일하고 전입신고 6월 3일하고 확정일자 6월 3일날 했어요. 그러면 2, 3이 전입신고 다음 날이 언제예요? 6월 2일 날 이사만 있었잖아요. 근데 6월 3일에는 이사도 있고 전입신고 다 갖춘 날이죠. 그럼 6월 3일 그 다음 날이니까 6월 4일이겠죠. 확정일자는 6월 3일이죠. 아, 그러면 늦은 날은 6월 4일. 6월 4일자를 갖고 선후를 따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한표,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을 받는다는 것은 민법의 일반 원칙, 즉 물권은 채권의 우선함을 반영한 것이다. 물권과 채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물권이. 왜냐하면 물권은 배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 때문에 우선하는 겁니다. 채권은 그런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서 이중 매매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권에는 특정의 상대방한테 일정 행위를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에 대해서 다른 매매 계약이 성립을 저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저당권자, 즉 물권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따지지 않고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했다. 자, 우선 변제 효력이 있으면 이 라인에 쓰게 되잖아요. 그럼 일반 채권자보다 시간의 선을 상관없이 항상 앞서는 겁니다. 자, 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관계로 저당권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과 비교하여 그 선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닌가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법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에 답은 후순위, 그런 게 아니다. 후순위 권리잖아. 법에는 후순위,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데 후순위 권리잖아.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당권자 생각하는 겁니다. 이 조문의 반대 해석에 따르면 선순위 권리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고 결과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무조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라인에 설 뿐입니다. 그것만 또 혜택이에요. 채권자한테. 그리고 순서에 따라 정한다. 그걸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상 내용은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제 우선 변제 라인에 섰잖아요. 근데 또 하나 배울 게 있어요. 주택임대차법은 대항 요건을 갖추는 그냥 임차인이 아니라 소액 임차인은 일정한 범위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다는 규정한다. 방금 전까지 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되면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반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는데 주택임대차법에는 대항 요건을 갖추는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냥 우선 변제권도 아니라 채예요. 채가 붙었어요. 무조건 우선 변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소액 임차인입니다. 아마 직간접적으로 소액 임차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채가 들어옵니다. 가장 1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다른 점.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데 그 요건이 달라요. 일단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 우리가 지금 기본은 대항 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기로 전제를 했어요. 근데 소액 임차인은 뭐다?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도 돼요. 즉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그리고 최우선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인데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채예요. 그 얘기는 후순위 담보 물권자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 물권자 그 사람들 관계에서도 가장 1순위를 받는다는 겁니다. 국세 담보 물권자나 국세 지방세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 그래서 최우선 무조건 받는다는 것은 최를 붙어요. 어떤 경우다?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입니다. 이 대항 요건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 전혀 후도 안 따져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우선 선순위 담보 물권자가 있어도 먼저 배당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이해 차원의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여러분 시험 출제 포인트 바로 정리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